저는 1차 경선 토론회의 사회자 호준석 대변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당 당대표 출신이고요. 법무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보입니다. 감성적이다가 어떨 때는 또 이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담한 통솔자, 국민들을 그리고 지지층을 이끄는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주제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복지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진심이 있고 또 가장 유능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그 키워드를 보시고 각 후보들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저출생, 기본소득,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이런 키워드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씩을 고르셔도 되고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고 2분씩 이 분야에 대한 비전과 견해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글로벌 경쟁력을 택했습니다. 세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유방임처럼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모든 게 기업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이라든가 자본의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최근을 보면 최근 상황은 나라가 직접 예전에 우리 개도국 올라갈 때 아니면 중상주의 시대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고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방임이 낫다? 아니면 그립을 잡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나라가 기업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 시대상처럼요. 그 시기에 박 대통령의 님의 나이가 저처럼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같이 서서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국가가 대신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돼서 경제 워룸을 만들고 거기 살면서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3, 4, 7 이렇게 정하는 거 좀 옛날 방식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2년 내에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G3 달성하겠습니다. 70%의 중산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반드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과 함께 2인 3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한동훈 후보께서는 어떤 키워드인지 말씀해 주시고 2분 시작해 주십시오. 저도 트럼프 대응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은 표면적으로는 위기지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다행히 미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하에서 대한민국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우리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들을 들고 실리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반도체와 원전 등 협상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추상적인 동맹국 가치보다 실리를 주고받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전당대회 당시에 이를 비중 있게 얘기했었죠. 당시에 지금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브레인이 된 에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제 발언을 보고 브라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X에 올리기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와 행정부와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 들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실리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런 외교 무대에서 누가 가장
잘 어울릴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었죠. 주요 국가의 리더들이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젊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미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말했듯이 호주, 대만, 일본 등 우방국들과 경제 나토를 구성해서 중국의 한한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뭐 캐릭터가 좀 잘 케미가 맞을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좋아하고요.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인데요. 어떤 키워드입니까? 저도 사회 갈등이라는 사회 갈등.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죠. 이철우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다시 한번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권력을 나경원 잡으려고 의원님, 내라라는 거지.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과학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단히 그게 중요하죠. 제가 홍준표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그럼 나한테 질문할 거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로 이제 ABB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서 CBDC 도입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CBDC라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정작 CBDC를 안 합니다. 대신 CBDC를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CBDC를 특히 게다가 원화 베이스의 CBDC를 강하게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연 실효적인 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발표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이병태 교수님이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이병태 교수님이 이거는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젊은 층으로부터 좀 반감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젊은 층으로부터 반감이 있고 중국에서 가장 지금 선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이 CBDC 위안화로 하는 것을 좀 견제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시 검토해봐도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이 CBDC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그냥 한국으로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원화 베이스 CBDC를 우리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화 CBDC의 문제는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플랜 B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홍 선배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개헌은 미리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놓고 응? 예.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양원제입니다. 예, 저도 그 같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이제 그다음 2028년도에 제가 주권이 해놓고 만료됐습니다. 2030년도에 대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뜻이. 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5초만 더 네, 마무리만- 5초만 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개헌이 성공할 수 없고 말씀하신 방향대로라면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을 실망하는 눈빛이 강력한데요.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좋아하고 계실 것 잘 같습니다. 좋아요. 현재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현재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합니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치열했던 공통 주제 토론 그리고 조별 주제 토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코 겪으셔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나라를 막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비전을 드려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30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나라를 망쳤습니다.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공수교대, 선수교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해서 국민과 미래를 선택한 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통합하고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과 법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커진 오늘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번 1차 경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보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 링크를 많은 그 주변에 국민들께 전해주셔서 다 보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